도심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대형 고드름이 생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담배를 못 피게 한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금연하는 거는 공작소에서는 당연히 찬성해야죠. 내일부터 웬만한 식당과 커피 전문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경매로 넘어가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유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면서 울산 대선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의 지원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특별협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가 크게 줄고 시내버스 운행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김일곤 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을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인 오늘 때맞춰 울산 도심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건데 내리자마자 대부분 녹아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도심 하늘에 은백의 한방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대숲이 어우러진 강변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도 물가에 철새들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래도 첫눈이 반갑기는 아이들의 비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에 눈 오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이들 있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도심에 내린 이번 첫눈은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랐습니다. 특히 가지산 등 산간 지역은 어제 내린 눈까지 대해 온통 눈 세상을 이뤘습니다. 오후 들면서 눈이 그치고 내린 눈도 포근한 날씨로 곧바로 녹아 교통 통제 등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질하는 저기압과 찬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울산 지역에 눈이 내리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수온주가 뚝 떨어져 일부 도로는 빙판길이 될 수도 있어 밤사이 차량 운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시내 곳곳에 고드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조그마한 고드름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때는 중력 때문에 흉기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는 지하차도. 천정에 고드름 10여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70c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관로와 콘크리트 틈 사이로 지하수가 흘러들어 생긴 걸로 보이는데 벌써 사흘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또 다른 다리 및 산책로입니다. 이곳에도 크기는 작지만 떨어질 경우 흉기나 다름없는 고드름이 줄줄이 맺혀 있습니다. 지나가면 물 떨어지죠. 물 위에. 물 떨어지고 하니까 불편하고 여기 밑에 바닥에도 벌써 물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렇죠. 벌써 건쳐야 될 건데 제가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고드름의 위력을 알아봤습니다. 30cm가량의 고드름을 건물 2층에서 떨어뜨렸더니 수박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같은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지난해 서울에서만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8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거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접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얼음폭탄으로 불리는 고드름이 도심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흡연자들에게 달갑지 않지만 비흡연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웬만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는데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한 음식점. 애연가들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에겐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연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호프집, 선술집과 커피 전문점까지 실내는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됩니다. 업주들은 영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술을 한잔 하다 보면은 담배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이제 흡연구역을 뭐 돈을 들여가 설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소상공들은 그런 설치할 뭐 능력도 없고. 흡연자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완벽하게 차단해갖고 한 공간 내에서도 거리라서 이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라 나라가. 환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흡연은 참 자기 건강도 그렇고 금연하는 거는 공자소에서는 당연히 찬성해야죠. 업주나 흡연자들은 또 좀 밖에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모두 2,100여 곳.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흡연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변과 차단된 흡연구역을 마련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면접과 시설에 관계없이 모두 흡연이 금지돼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회사 측은 현장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파업을 벌였지만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고용지청은 이번 파업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최병승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파견이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 산하청 시스템 자체가 불법 파견 판결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최병승과 동일한 다른 이 산하청 노동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 주장은 판결문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8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병승 씨를 제외하고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한 사람의 판결 내용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협력업체 직원은 사내 하도급뿐만 아니라 식당과 청소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있는데 획일적으로 모두를 정규직화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소송을 구한 사람의 분쟁에 대한 판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판결을 두고 일반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의 철탑 농성이 52일째인 가운데 노사는 12차례 특별 협의도 가졌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비정규직 문제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울산의 대선 판도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의 영향을 평가절하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울산의 대선 판도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울산의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조직인 내일포럼과 안사모가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안철수의 뜻을 따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새 정치와 정권 교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0일쯤 안철수 지지 조직과 진보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울산 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가 한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문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후보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경쟁력 없는 후보, 자력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후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박근혜 후보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승기를 잡겠다는 새누리당. 안 전 후보의 가세를 대반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민주통합당.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원이 새누리당의 텃밭인 울산의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에서도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현수막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일곤 홍보과장을 비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울산시 선관위의 공명선거 지킴이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표 준비가 한창인데요. 앞으로 선거 관련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부재투표용지 발송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투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또 장애인, 노약자, 또 교통불편지역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기업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안내 등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선거관리 업무만 전담한 울산시 선관위 김일곤 과장은 울산 지역 유권자 88만 명이 투표하는 이번 선거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먼저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원양 및 외양 선원 113명이 오는 11일부터 4일간 배 위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재투표소 투표의 시작 시간이 종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간판이 안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자 김 과장은 투표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후보자 현수막 훼손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거일이 10여일 남았는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공정하게 지키려는 김 과장의 발걸음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프렌 뉴스 김혜진입니다. 동구청이 개정된 새 조례에 근거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다시 영업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구청장이 매월 한두 차례 대형마트의 휴무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2일 동구의회를 통과해 조만간 동구 지역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언제든지 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매 시장에서 공장 매물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데다 금융권의 채무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장 부지와 설비 경매가 지난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응찰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물건이 서너 차례 유찰돼 최초 경매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도 좀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지방 관리업소에서 60대 여성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업소 주인의 딸 23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저녁 남구 신정동의 상가 건물 3층에서 체지방 관리를 받고 나가던 손님 62살 한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선 처음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중구 우정동에 설치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을 찢은 50살 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울산에선 현수막 훼손 사례가 12건이 발생했지만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화물차량 연소의 방화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무국장 오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간부 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 6월 24일 새벽 비조합원 차량 20대를 방화하도록 대포폰과 대포 차량을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위치 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난 56살 김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등 전과 22범으로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김 씨는 지난 9월 위치 추적기를 벌이고 7시간 동안 울산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7차례나 전자발찌 준수 규정을 위반해 지난 10월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12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54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난 4월 주택가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12살 김모 양을 납치하려다 김 양이 인근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자 가게 주인에게 경찰서 형사 과장이라며 아이를 넘겨달라고 한 것은 위험하고 주의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선박에서 선장의 돈과 자신의 여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인도네시아 선원 22살 S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선원 22살 P씨를 수배했습니다. 경북 울진 선적 채낚기 어선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달 2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부두에 계류 중이던 어선 조타실에서 선장의 돈 30만 원과 자신들의 여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한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49살 허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남구 야음동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52살 김모 씨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며 병을 깨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남의 김장 재료를 훔친 51살 김모 씨를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남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 앞에 놓아둔 42살 김모 씨의 김장용 고추 6kg, 시가 12만 원 상당을 차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여행사가 출발 당일 해외여행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도 환불하지 않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56살 박모 씨 등 단체 계약자 20명은 태화 세계로 여행사와 5박 6일간 동남아 여행 계약을 체결했지만 출발 당일인 지난 10월 2일 갑자기 여행 취소를 통보하고 지금까지 계약금 2,780만 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여행 취소 통보는 출발 당일 오전에 했고 출발 예정 4시간 전쯤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계약자들이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른바 독수리 눈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지난달 불법 주정차 대수가 70%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 전 80분이 걸리던 해당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 시간도 지난달 72.5분으로 9.4% 단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오늘 하반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0명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3교대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29명, 구조 5명, 구급 15명, 그리고 헬기 조종사 1명을 선발한 이번 채용시험에는 1,022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이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피파 클럽 월드컵 참가팀 가운데 아시아 챔피언인 울산 현대가 유럽 챔피언인 첼시와 남미 챔피언인 코린티아스에 이어서 3위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울산 현대는 아시아 챔피언에 오르면서 우승 상금 등 195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클럽 월드컵에서 한 경기만 이겨도 20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현대와 롯데백화점 그리고 고속도로 울산 요금소에서 계속됩니다. 자선냄비에는 현금은 물론 교통카드로도 기부가 가능하며 지난해 2,8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심장병 환자 치료 등에 사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협력사들의 모임인 통합협의회는 오늘 동구 미포복지회관에서 사랑의 성금 4,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저소득 가정 70가구와 산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6개 봉사단체에 각각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66회 전국 아마추어 복싱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울주군 경영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배우 출신 이시영 씨가 여자 48kg 이하급 경기에 출전해 전북체육회 소속 이소연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